6월 한 달간 예상이 현재 5조 원 정도의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돈 되는 부동산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전국을 봤거든요. 전국이 다 난리가 났어요. 7월 8월이 되면 어떤 상태인지 각각의 전국의 메인 입지 아파트들도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전화하면요, 물건 없어요. 이미 거래가 다 끝나버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분위기입니다. 뭐냐면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과천이 20억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동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습된 불신? 아니에요. 이 게임을 세 번째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 정도 나이대인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고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나이 있거나 어린 분들 보실 거예요. 저희들 20대부터 이 게임을 무려 최소 2번 이상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5년, 6년 전에도 이 게임을 또 봤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 정부를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상담할 때도 뭘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세팅을 해야 될까? 근데 정부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런데 뭘 했냐? 12일 날 첫 부동산 시장 점검 TF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 분들께 니네 좀 대출 좀 그러지 않냐?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40년 만기 세팅으로 만들었는데 하지 말고 30년으로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돈 더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규제 완화 지역이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하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고민하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딱 한 개. 10억, 20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 전 이것만 봅니다. 이게 되면 강남이 끝나고 그 돈이 건물로 넘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퍼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제일 많이 반등한 데가 어디죠? 마포, 왕십리 이런 데들이 급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다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확대되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원래 옛날에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와 진짜 빨라요. 저도 저번 장에서 살아서 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반응할 건가?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헌팅 호크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들이 막 뛰고 나면 일반 분들이 맞나?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이렇게 작사를 들고 있습니다. 빨리 찍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6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한 2달 후에 보실 건데, 메인 지역들 아파트들 있죠.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들이나 창원이라던가 청주 이런 데들이 매수되는 물건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5월 28일 이후부터. 실은 5월 5일 날까지 싹 아무 일도 없었다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매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월 한 달에만 한 5조 원 이상의 대출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다 물어봐요. 저는 수강생분들이 돈 버는 사주 공부도 있고 돈 버는 타로 공부도 있어요. 저희 이제 모임하니까 물어봤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부동산이 집값이 오른다를 안 들어본 사람 무려 200~3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거기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200~300명 중에 한 명도 민주당 정부가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이 없대요. 그럼 그 얘기는 그 중에서 더 빠른, 더 행동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DSR 규제, 물론 그 얘기들도 이제 약간의 밈처럼 많이 퍼지다 보니까 대출이 팍 늘어난 거죠. 자, 이 모든 상황 보면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으니 집값이 상승했겠군, 이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 오르면 아파트 사겠지, 이겁니다. 엔딩은 결국 다 부동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산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자산을 담아둔다, 10억을 가지고 담아둔다, 100억을 가지고 담아둔다. 100억짜리 집 사실래요? 100억짜리 건물 사실래요? 다들 건물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예요. 금액에 따른 매수할 물건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팅 봐주세요. 이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학습된 불신 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동안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책을 대충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집에 사는 모두가 10년 이상 이 게임을 해온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다들 집을 갖고 10년을 넘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볼까요? 규제는 무슨 말이다? 오른다. 규제는 뭐다? 공급 부족 신호다. 이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신축 올랐으면 재건축 오르겠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당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지 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없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강남권이 아닌 데서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혹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다 보니까 보유세 내야 돼. 종부세도 내야지. 그럼 다들 세금 내. 아니고요. 그게 전가됩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언제 얘기했다? 2019-20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웃었는데 정말로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보유세, 취득세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매도가 쉽지 않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매매가나 전월세에 100% 반영이 돼요. 여러분들은 전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리바게뜨 빵 가격 올라가죠. 여러분들 라면 가격 올라가죠. 물가가 오르면 우리 물건에 반영이 돼요. 그거를 아파트로 경험을 안 하셨을 뿐이지 이미 전가가 되게 됩니다. 특히 좋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년 내후년에 전국의 공급이 지방 빼고 별로 없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영원히 못 산다. 가진 사람들이 안 던질 거니까. 정책 발표 직후에 바로 가격이 폭등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제 딱 나온 순간 마포, 왕십리, 분당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 내 집 마련 기회는 정책 발표 직후에 일주일, 이주일 안에 바로 매수를 하게 되는 버튼이 됩니다. 당연하게 패닉바잉이 바로 따라오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들이 실제로는 말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국힘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윤 대통령 때도 금액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됐죠? 대출 규제했어요. 지금도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대출 규제한다고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는 정부라는 관점이 없어진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 상황들은 예전의 것들을 나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옛날에 민주당 정부처럼 가겠지? 이렇긴 한데 실제로는 민주당 정부로 인해서 매수 트리거가 된 건 제가 보기엔 맞아요. 물건이 점점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라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국토부 분들과 논의를 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오르도록 2, 3년 내비둘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오르도록. 그리고 집권 3년, 4년 차에 정책 딱 나와서 보유세든 뭔가 다른 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1, 2년 동안은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는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 그런 생각 하셨죠? 부동산이 오르다가 떨어지거나 조정할 때 사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10억 오르고 2억 떨어지는데 10억 오르고 3억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사서 잘 키움 당하는 게 낫습니다. 뭐에서? 좋은 곳에서. 강력한 정책들이 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들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과거의 경험을 소환합니다. 1번 역대급 공급 절벽 공포. 공급 절벽이라는 거에 일단 사람들이 약간 멘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끝이라는 거, 이런 인식이 팽배하니까 기존 주택이나 특히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가치에서 희소성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희소성이 가면 가격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원베일리 84 100억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부 다 25만원, 10만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신호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생존 구매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캐시 스트레시가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20, 30대 뿐만 아니라 자산가들까지도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아크로 리버 파크를 매수하시는 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2020년에 매수했는데 문제는 그분 사주택자였어요. 강남 물건 사주택자였는데 그거를 나중에 우리 애가 크면 증여할 거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 가격이면 건물 사지 왜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애한테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집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그거를 왜 사세요? 그랬더니 그 집이 거기에 있어서. 그 뷰에 그 위치가 그 아파트 한 개밖에 없다. 맞죠? 그거였어요. 제가 결국은 그들이 버티다가 다시 종부세가 내려가거나 떨어지고 혹은 우리 애가 18살이니까 20살 넘어가면서 주면 되니까 그 전까지 그걸 내가 사놓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해할 만하죠. 근데 지금 이게 20, 30대 뿐만이 아니라 자산가들도 점점 세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들 지금 양도세 면제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매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 이동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거래 가능한 매물들이 점점 사라지죠. 강남권의 부의 이전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상속 증여와 한남구역의 상속 증여로 이 강남 시장이 꾸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의 이전을 결국은 아파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남권에 사는 전원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주요 집값이 50% 이상 폭등하는 등 서초동은 거의 100%, 강남권의 대부분의 집들이 50% 이상 오른 게 3년 내에 단기적으로 오르는 구간이 됐거든요. 이렇게 초단기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나오는데 이유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대출로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윤 정부의 패턴을 또 인용하고 있는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습력이 뛰어나고 쓸만하면
갖다 쓴다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정말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낸다, 혹은 시장에서 특정 고가 금액의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주거나 종부세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팁니다. 다들 매도하고 던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버티기, 그리고 거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남권에 20대 분들이 더 많을까요? 강남권에 50대 분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50대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저는 이 게임을 30년째 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뭐 이렇게 다들 웃는 거야? 30년째 해왔단 말이에요. 다들 알아요. 또 시작이에요. 다음 정권 넘어가면 또 바뀔 수 있어요.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티다가 증여를 합니다. 왜냐면 거래 비용도 비싸고 다 팔면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비쌀수록 계산을 다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다주택자분들은 예전 정권에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베일리 60억짜리 갖고 계십니다. 내년에 종부세 2천, 3천 나오기로 했어요. 매도하실래요? 매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70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앞으로 2천만 원 될 거, 5천만 원 될 거 무서워서 매도 안 합니다. 버티면서 물건이 없어지고 난 실거주를 하죠. 실거주란 무슨 문제가 있죠? 내가 이거를 전월세로 내줘야 되는데 내가 살아요. 물건이 없어져요. 전월세 물건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폭등한 보유세를 세입자한테 전가합니다. 전세금이 확 올라요. 그게 2N2일 때 전세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런 거가 동일하게 전세금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2N2가 뭐예요? 전세 한 번 하면 그 다음 전세를 5% 인상한 걸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전세 세입자가 그게 가능했어요. 이러다 보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보고 서울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강해지면서 지방 자산 처분하고 서울에 똘똘한 채 올라간 것이 2025년 상반기의 이야기고 2024년 상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방 부동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산 가치를 상실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마포에서 강남에 오는데 7억 정도면 됐어요. 지금은 마포에서 송파까지 10억, 송파에서 강남까지 10억, 이렇게 그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이랬는데요, 그레이드가 벌어졌어요. 더 이상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극소수 자산가들을 위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계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서민과 청년층이 내 집 마련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시작됐어요. 그렇게 자산 가격이 실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은 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쫙 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다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조금이라도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고민 안 해요. 다음 정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상승이 파티로 점점 변질되면서 점점 모두가 수익 구간으로 다 진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강남권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미 예전보다 지금이 더 비싸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 더 많이 올랐습니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 동네 모두가 전원 수익 구간인데요. 전원 수익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티를 즐기고 더 개수를 늘려서 수익을 낼 만한 방법들을 다시 또 연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시작이에요. 또 똘똘한 한 채예요. 똘똘한 한 채면요, 괜찮아요. 가격이 얼마건. 어차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강남 아파트는 계속 신고가를 찍을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딱 이거 하나 나오면 끝납니다. 강남은 20억 이상 대출 금지,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요, 강남은 계속 꾸준하게 갈 겁니다. 저의 팁은, 우리 미빙님이 오늘 잠깐 나오셨는데 미빙님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건물 전략 얘기할 겁니다. 아파트만 막 오르는 것 같죠? 건물 시장 2달 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부자가 되는 마인드부터 설명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마인드는요, 야, 너 21년, 22년에 22년 건물 사가지고 다 물렸지? 너 이자 내느라고 피똥 싸고 개고생하고 있지? 제가 이런 격한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강남 건물주들이 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20년 전에 매수한 분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전원이 수익 구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20년 전에 아파트를 못 샀지? 왜 건물을 못 살지? 여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그 방법을 보고 똑같이 그 방법을 언제 쓸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야, 20년, 21, 20년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몰려서 엄청 고생 중이야. 공시지가 1억짜리 물린 분들은 고생하겠지.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이제 옛날의 최고가에 내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냥 막말로 동탄만 보더라도 옛날 시고가에 곧 근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잘 되는 사람 거를 더 배워서 써먹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고, 다들 그러니까 고생하겠지. 야, 다 빚이잖아. 그쵸, 다 빚이죠. 너만 빼고 좋은 자산에서 빚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 때는 빚이 녹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녹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두들 하고 있지만 실행에 과연 옮기셨습니까? 저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의 자산이 그걸 말하고 있죠. 23년에 왜 매수했을까? 24년 왜 매수했을까? 25년 왜 매수했을까? 금리 인하라고 모두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배우셔서 나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미팅 봐주세요. 자, 그래서 아파트 쪽은 저의 아름다운 오른팔인 미빅님이 전달 드릴 겁니다. 미빅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빅입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안 하셨거나 급지 이동 하시려는 분들은 이 문이 점점 닫히기 전에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정부가 40년 주택담보대출을 이 30년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대출받는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한 달간 내야 되는 이 원리금이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 같이 삽니다. 사라고만 종용하지 않고 저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매물을 제가 한 5개, 6개 막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이제 매도자는 호가 높이고 계좌 나와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제 앞에서만 제가 물건을 5개만 놓치고 겨우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아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또 격상이 된다,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지금 대출 규제 가능성에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수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오늘의 꿀팁, 아무래도 올해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빨리 더 막힐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뭐 10월, 11월쯤 되면은 점점 막혀가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이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추경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잔금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내년 1월이나 2월쯤으로 잔금을 둬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항상 이제 1월, 2월 이렇게 신년도가 되면은 더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잔금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알아봤는데 마포 쪽은 이미 매물이 다 끝났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매물도 다 저층만 나오고 있고 호가는 매도가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봤던 매물이 오늘은 2천, 3천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또 수강생 한 분이 강동에 있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래힐을 25평을 힘들게 잡으셨거든요. 어제 본 매물이 오늘 또 2, 3천 높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잔금을 길게 가져가서 한 내년 1월, 2월쯤에 이렇게 잔금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꿀팁 받아가시고 얼른 좋은 매물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 추쌤이 이제 돈부공 때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급지의 물건이 날아가거나 이제 잡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음 급지로 넘어가서 그 급지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어서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왕십리나 마포가 좋은 물건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급지인 장이나 광명으로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빨리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도 늦으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실 때는 그만큼 이제 후속 타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찍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팅 봐주세요. 네, 미빅 얘기 잘 들으셨죠? 지금 타이밍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게 원래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실거주들은 느린 이렇게 가는데 요번에 실거주분들은 빡빡빡빡 매수되는 거 보고 학습된 사람들이다. 학습되지 않고 이렇게 쏠 리가 없는데 이 장이 확실히 연습되신 분들이나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점점 돈이 더 있을수록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셔서 돈 버는 초보 부동산이나 돈 버는 부동산 공부도 생각보다 수강생분들이 나이가 정말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 40대 50대 분들만 많아졌는데 지금은 20대부터 60대까지 지금 다 오고 계셔가지고 정말 그 나이 폭도 많아졌고 각각의 돈도 정말 천차만별로 있으신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3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3천만 원으로 매수하고요, 20억 있으신 분들은 20억으로 매수하는 거 보고 진짜 바리에이션이 엄청 넓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 가봐, 이제 건물 얘기할 거야. 자, 이제 건물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금리가 낮아지면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되죠? 건물 가격이 아닙니다. 건물의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건물의 수익률이 좋아지면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이거 더 센 정책 없냐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좀 그러지 않을 거고 저는 내년쯤에나 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나 전 지역이나 중요 지역의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건물이 좀 더 힘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 8월 매수하면 무조건 잔금은 내년 1, 2월 달이어야 돼요. 왜냐면 은행들이 9월 달 넘어가면 대출이 좀 별로 안 좋아요. 하실 거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메인 입지의 건물들을 보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여러 명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올리는 글이나 그들하고 통화해보면요. 문의가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야 원베일리 6, 70억이면 건물 6, 70억짜리 사고 말지. 대출 더 많이 나올 텐데 100% 생각인데 수익률이 좋아졌죠. 건물 가장 대출 잘하시는 분 봤더니 3%대 금리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자를 내면 거의 똔똔 되거나 남는 구간인데 이자가 더 내려갈 거잖아요. 건물이 곧 타이밍이 올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건물을 놓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캐시 스트레시가 될 때 돈이 녹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때 우리는 문 대통령 때 똑같이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자기에게 맞게 주식을 사시던 아니면 아파트를 사시던 일단 자산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3년 내에 마지막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미팅 따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완전한 아파트 전문가인 미백님과 이제 아파트에서 건물로 넘어가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좀 더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많이 찍어서 시황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 드릴 건데 시황을 알고 나시면 매수는 그냥 그 동네에서 비슷하게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어차피 다 수익 납니다. 다음에도 정확한 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뭘 올랐다 느낌 없죠? 어디로 돈이 옮겨간다 중요합니다. 우리 미백님 말씀한 대로 왕십리 마포 끝 지금 장위 심지어 노도강도 지금 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이 정책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은 금융으로 나올 건지. 일단은 금융이라고 바닥이 잡혔는데요. 아직은 한 달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두 달 내에 뭔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꼭 제가 그 얘기에 대한 해석 방법을 설명드리겠게요.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